부산을 출발해가지고 서해의 우리 방공 식별구역을 넘어가지고 중국 구역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 전투기가 출격했겠지? 그래서 대치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공군기지에서 출발해서 우리 영토에서 벌어진 일인데 우리한테 이 출동의 규모나 목적이나 계획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동맹 형대화라고 부르는 건데 한마디로 한국에 있는 미군이 한반도 방어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마음대로 작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공짜로 내주잖아. 거기다가 기지 막 공짜로 지어줬잖아. 1년에 막 1조씩 줘요. 다 이 한반도 방어하라고 주는 건데 우리 돈을 받고 우리 땅에서 우리 이익에 반하는 군사작전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중국하고 전쟁해봐. 우리는 아무 이유도 없이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중국과 전쟁에 끌려 들어가는데 더 큰 문제는 그 전쟁을 우리 땅에서 한다는 거야. 미군 기지가 우리나라에 있잖아. 우리 땅에서 남의 전쟁을 자기들 마음대로 벌이면 안 되잖아요. 피해는 우리가 다 입는데.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졌는데 일부러 그런 거죠. 그리고 사상 초유의 일이고 우리 영토 그리고 우리 영해를 지나서 방공식별구역은 영공하고 조금 달라서 안전을 위해서 나라가 조금 더 확대해서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조심해라. 여기서부터는 알리고 들어와라. 안전을 위해서 서로 관례처럼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나라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중국도 수십 대가 출격해가지고 대치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근데 이게 브런슨이라는 사람의 지금까지 태도나 언급에 이루면 상당히 의도적인 거예요. 주한미군 사령관이에요. 이 사람이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연합사의 사령관, 유엔사의 사령관입니다. 청문회자에서 뭐라 했냐면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고정된 항공모함이라 그랬어요. 저는 이 사람 올 때 한국에서 거부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님께서 엄청나게 화가 나셨고 안규백 장관도 사과를 했는데 그래서 국방부는 사과했다고 일단락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다시 논평을 냈습니다. 자기는 훈련에 대해서 사과한 적 없다. 전쟁이 나면 주한미군은 단독으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평시에는 인도태평양 하와이에 있는 옛날에는 그걸 태평양 사령부라 그랬는데 지금 인도태평양 사령부라 그럽니다. 거기에 명령을 받게 돼 있고 거기는 워싱턴의 펜타곤의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관세다. 쿠팡이다. 그리고 그 안보까지 전면적으로 한국을 테스트하고 압박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는 일이니까. 윤석열 정부가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해 나온 깨 중에 하나가 드론으로 북한을 파견을 한 거예요. 국민들은 그게 얼마만큼 심각한 문제인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만큼 심각한 문제였냐 하면 그걸 만약 북한이 대응을 했다면 전쟁이 일어나는 건 분명해요. 그랬죠. 윤석열 정부가 했던 것을 지금은 미국이 중국한테 도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F-16 전투기를 10여 대를 끌고 100여 차례 이상 이틀 동안 도발을 했어요. 여기에 중국이 대응을 하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움이 되는 게 아니고 중국하고 한국하고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고 있어요. 한 손으로는 손을 잡고 있지만 다른 한 손으로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이른바 무역, 상업, 금융을 하는 사람은 중국과 손을 잡아야 된다고 말하고요. 국방부를 포함한 다른 세력들은 중국을 적대화시켜서 아시아를 요새화시켜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한테 엄청난 도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국지전이 일어난다면 중국으로서는 대만보다는 한국이나 일본에서 일으키는 게 훨씬 유리해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만이 자기 땅이고 대만에 있는 사람은 자기 민족입니다. 미국과 국지전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한국과 일본이 훨씬 더 편해요. 그런 위험한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미국이 중국을 도발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 돈으로 거기 있으면서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일을 하면 어떡해요? 이번에 뮌헨 안보 보고서가 명확하게 한 것은 구질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동아시아에서 구질서는 뭐냐 하면 미국과 동맹체제입니다.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었던 게 무너진 거예요. 캐나다 카니 총리가 왜 이제부터는 우리는 중견국가의 연대를 해야 되고 탈미국 해야 되냐라고 말한 이유가 그게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념적으로 옳아서도 아닙니다. 미국 때문에 이제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죠. 조선일보가 뭐라 했냐면 이번에 미국이 그렇게 한 이유가 16일에서 18일 미일 공군훈련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거기에 참가하기를 거절해가지고 근데 왜 참가해야 돼요 우리가? 한미일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윤석열, 조선일보 이런 애들이잖아요. 조선일보는 우리나라 언론도 아니야. 그렇게 했으면 미군을 뭐 욕해야지. 미군을 욕해야죠. 지들 일본 언론이야? 그러니까요. 뭐 그쪽 편을 들고 있어. 지금 독일 메르츠 총리가 중국에 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총리가 되기 전에 철저하게 반중주의자였어요.
중국하고 절대 관계에서는 안 되고 중국과 영원히 전략적으로 경쟁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소위 세계 질서를 이렇게 무너뜨리면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하면 신대서양 동맹 시대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신대서양 동맹은 뭐냐 하면 이제는 독일의 국익 중심으로 미국을 다시 재편해서 생각하고 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중국으로 간 거예요. 지금 세계는 자기 국익의 입장에서 새로운 질서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시기고요. 그 시기에 지금 구질서를 옹호하는 미국의 일부 세력들이 도발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트럼프는 오히려 반대로 여기는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라고 하고 자기 아메리카 대륙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여태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면 오히려 새로운 질서를 동아시아의 질서를 우리 힘으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새로운 동맹관계를 만들어내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슬기로운 동맹 생활입니다. 트럼프가 중간 선거에 무슨 짓을 할까? 주 방위군을 블루스테이트에서 투입해가지고 또 해보려고 그랬는데, 근데 법원이 막아가지고, 또 아이스, 이것도 사망사건 연속을 하면서 뒤로 물러나게 됐고, 관세, 연방법원이 위헌이라고, 막았고, 이제 미국 이란 전쟁으로 가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쿠바도 있잖아요. 수십 년 제재했어도 인도주의적인 것은 생필품은 가게 했고 에너지를 가게 했는데 지금 완전히 목 조르는 수준이에요. 석유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콜롬비아나 멕시코, 중국에서 받는 건데 이걸 다 막아버리고 있고 그래서 쿠바가 간당간당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죠. 끝내고 싶어 한다. 예,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6월까지 마무리해라. 시안은. 그쪽 전쟁을 끝내고 이란은 저희가 그렇죠. 지금 일으키고 그렇죠. 어느 정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평가받습니까? 알리 하메니 최고 지도자가 자기가 표적 살해당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내가 죽더라도 후계구들을 이미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은 원래 전통이 지방 분권이 1200년 전통입니다. 그래서 각 주에서 내가 없더라도 모든 독립적인 정권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게끔 비상 최고 책임자로 알리 라리진이라고 국회의장 12년 했던 분을 임명을 했습니다. 예, 그분이 이란과 미국 핵 협상을 사실상 진두지휘하는 이제 신복 중에 이제 신복인데 3위도 있고 4위도 있고 5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제 재미난 말을 했습니다. 전쟁이 나면은 우리는 뭐 포스트 트럼프 이후를 준비하자. 이란 지금 입장은 한 일주일 정도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2대의 항공모함이나 20척의 군함이 가 있고 한 120대의 지금 이제 전폭기가 가 있기 때문에 쏠 수 있는 미사일이 한계가 있잖아요. 미사일이 배에서 생산할 수 없으니까 3, 4일간 집중적으로 공격할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이상은 전쟁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란이 어떤 대응을 할 건가? 이란은 한 2,000km를 날아가는 게 초음속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 6월에 이스라엘 본토 공격을 했거든요. 이제 어마어마한 심리적 이제 충격을 줬단 말이죠. 한 100대 이상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러한 공격을 두렵게 하는 요인이다. 미군이 한 4만 명이 가 있습니다. 중동에.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 오만, 바레인에 한 지금 4만 명의 9개 군사 기지가 있는데 거기는 바로 이란 코앞에 있습니다. 100km 이내에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중 공격을 하겠지. 근데 이란이 세계 최고 수준의 드론 보유국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은 터키가 공급해주고요. 러시아 드론은 이란의 도움을 많이 받는데 뭐 숫자도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매일 400개의 드론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력을 갖고 있으니까 미사일 쏘면서 수백 개의 드론을 같이 쏘면 아무리 아이언돔이라 하더라도 벌떼 공격을 하면은 완벽한 방어라는 건 이제 없는 거죠.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전면전으로 가기는 양쪽이 모두 어렵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명분이 필요한 거잖아요. 아니, 아이스 깨졌죠. 지금 상호 관세 이제 깨졌죠. 유일하게 자기를 올릴 수 있는 거. 이란도 해군 전력의 3분의 1이 중동에 가 있어서 어마어마한 비용을 두고 지금 군함이 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명분을 살려주는 물러설, 뭐 이게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전면전을 못하는 이유는 지난번에 그 시설 때린 것 가지고도 마가 쪽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베네수엘라하고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안보 전략서 나왔던 것처럼 미주 대륙에만 신경 쓰자는 게 트럼프와 마가인데 왜 이란을 왜? 라고 얘기하는데 이란이 결사항전하면 또 미국은 수십 년간 거기 가서 인명과 물질을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트럼프는 그건 못할 것 같고요. 이라크는 지상군을 투입해가지고 네. 후세인을 잡아서 그렇죠. 제거했잖아요. 네, 그거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도 해결이 안 지금도 되고. 해결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근데 이란을 그걸 어떻게 해? 이란을. 모든 국제 질서와 국제법과 AAA 사찰 기준과 NPT 확산 금지 조약을 위반한 건 미국입니다. 지금 이제 협상의 핵심은 너는 핵을 가지면 우리가 불안하고 60kg의 농축 우라늄을 이란에서는 좋다 그러면 IAEA 감독하에서 한 20% 이내로 희석하겠다. 그런 핵주권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 미국은 안 돼.
아예 그 농축을 해외 반출시켜 갖고 있는 자체가 너는 용납하지 못해. 너는 악의 축이니까. 아니, 이란에서 입장에서 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악의 축이 미국인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란이 트럼프에게 뭐 개발 이권을 준다면 쉽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중동 그 특사가 위트코프가 부동산 개발업자고 트럼프의 신복 친구입니다. 핵협상 부단장이 제레드 쿠슈너라고 지금 트럼프 사위거든요. 위트코프도 유대인이고 제레드 쿠슈너도 유대인이고 관세의 그 원흉이 하워드 러튼이도 유대인이고 그 미국의 그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 부비서실장 스티븐 밀러도 유대인이거든요. 본질적인 문제는 사실 미국과 이란의 그 전쟁 같지만 원흉은 이스라엘인 겁니다. 가자 학살로 8만여 명의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죽어나가고 가자를 완전히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2년치 생필품이 라파 국경에 쌓여 있는데 반입을 안 해줘서 지금 아사에 있는 이게 21세기 문명 한복판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유일하게 너 안 돼라고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이란인 겁니다. 이런 건국일의 이 최대의 호기를 유대인들이 다 트럼프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 기회를 이스라엘 놓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계속 전쟁을 부추기는 겁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가자 지구에서 죽은 사람의 수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죽은 사람 수보다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많은 언론들이 보도가 있고 가자 지구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하고 있어요. 미국하고 러시아가 딜을 한 것 같아요. 남은 게 이제 우크라이나가 남은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미국이 우리에게 계속 압박을 놓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해요.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향후 3년간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해요. 3년이 되면 트럼프는 이제 그만두잖아요. 우크라이나는 계속 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는 지금의 협상안에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는 미국과 러시아가 합의한 그 사항이라면 그 내용이라면 전쟁을 끝내고 싶은 그 정도라면. 네. 미넨 안보회의에 가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했던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유럽이 협상 테이블에 없다. 미국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압력을 넣고 있다. 압력을 러시아에게 넣어야지 왜 우리에게 압력을 넣고. 이 전세를 바꾸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협상을 더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엔 협상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거든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거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다 숙청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의견이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군부 중심에서는 타협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 같고 대통령실 중심으로 해서는 계속해서 항전해야 된다. 거기는 타협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그런 설이 나왔던 것처럼 교체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체라는 게 되나요? 암살이지.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우방이 유럽이었는데요. 유럽이 그린란드 문제를 미국이 건드리고 나서 자기 코가 석자가 되니까 그치.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렸어요. 그냥 미국의 입맛을 맞춰주려고 자기 국방비를 3.5%를 올린다 그랬는데 지금은 실제적으로 개별 국가가 3.5%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27년 이후로 러시아 가스를 수입하지 않기로 합의를 봤는데 그것도 점점 허지부지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독일 같은 나라는 미국의 안보 체제가 무너지니까 재무장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하나가 아니거든요. 이란이나 특히 우크라이나 이쪽은 반러, 반중, 반이란, 반북을 외치는 루비오와 군부 세력들은 우크라이나를 계속 도와서 러시아를 소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도대체 언제 소모되냐고. 소모되는 거는 오히려 미국이고 소모되는 건 유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중간 선거에 유리하다면 트럼프가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크라이나 지원을. 주변에 있는 친이스라엘 또 그다음에 친우크라이나에서 워낙 얘기를 하니까 타협해서 해보려고 하는 건데 어느 순간에 꼭지가 돌면 저는 완전히 끊어버리면 그러면 전쟁 끝나는 거죠. 우크라이나한테는 비극적이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한국과 미국의 관계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전혀 다릅니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완전히 개별적인 관계입니다. 중국은 우리보다 북한을 훨씬 더 내심 싫어해요. 학자들이 북한에 대해서 글 한 편 쓰려고 해도 거의 못 쓰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북한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하면 바로 외무부에 전화를 해서 항의가 들어와서 국제관계의 문제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아예 글을 쓰지를 않아요. 그럴 단계만큼 성가시고 귀찮고 독립적인 존재가 중국의 북한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중국한테 북한대로 비핵화하는데 도와달라 이렇게 하면 중국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니? 할 수가 없는 일을 어떻게 해달라고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도 인권 국가가 핵을 가지는 게 좋을 리가 없죠.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비핵화란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북한의 비핵화하는 것은 북한과 전쟁을 각오하지 않는 한 불가능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써오던 비핵화라는 담론은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검토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 비핵화라는 단어는 지금 허망한 단어가 됐어요.